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회복세를 지속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대지수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기관이 코스피를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역대 네 번째로 긴 매수 행진을 펼쳤습니다. 네, 주말 사이 국회에서 탄핵안은 통과가 됐고요.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증시 반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었던 13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4거래일 연속 반등 회복력의 K증시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리 시장은 나흘 연속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계엄 이후 낙폭을 거의 회복한 코스피, 이렇듯 시장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지난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둔 우리 증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계엄 선포 이전 수준의 지수를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0.5% 상승한 2,494.4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1.52% 오른 693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 코스피의 경우 기관이 1,4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아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렸듯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역대 네 번째로 긴 매수세 기록한 점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 연일 매도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로 전환을 했고 개인은 소규모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먼저 일자리 섹터가 강했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도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며 후보들의 정책 기대감이 지속이 됐습니다. 일자리와 출산 장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성 창투가 두 자릿수대 급등했고요. 사람인도 소폭 반등에 나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주가를 20% 넘게 키우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도 견조한 오름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은 현지 시간 12일이죠. XR 언락 행사를 개최했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 그리고 이를 탑재할 최초의 XR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을 소개했는데요. 내년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부각되며 메타버스와 VR, XR 테마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엔터주도 견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을 내세우면서 전방위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디어유와 CJ E&M 등 엔터지들 상승 랠리 펼쳤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 첫 번째 헤드라인,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한국 신용등급 여전히 안정적, 주말 사이 탄핵 가결, 시장 영향은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슈까지 종합해서 분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3대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의 제도적 회복력 또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더해 국가 신인도에 대한 안도감은 양시장의 훈기를 불어넣었고요. 양시장은 상승해 코스피는 계엄 전 종가 2,500선까지 약 5.6포인트를 앞두고 마감, 코스닥은 3일 종가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14일 토요일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이 재임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야는 이달 말까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걸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이 나오는지 따라 내년 4, 5월 대선이냐 혹은 최대 8월 대선이냐가 결정되는 건데요.
외신 분석을 좀 짚어볼까요? 탄핵안 가결로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는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안정될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블룸버그, BBC는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는 변수를 불확실성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조심스러운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증권과 대신증권은요, 증시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명확해지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소비 동력도 12월이라는 계절적 수급 특성까지 더해진다면 코스피는 반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고요. 2,500선 돌파 또 안착 과정에서 단기 등락이 있더라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DB금융투자는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컨트롤 타워가 약화한 점 등 남겨진 과제들을 언급하며 당분간 일시적인 반등을 넘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자면 불확실성 완화로 단기 연말 랠리는 기대가 가능하나 좀 더 긴 호흡에서는 생각해볼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건데요. 한국은행도 어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대외 여건 등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제 타격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야 정부의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주요 경제 정책을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증시가 단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상승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HC현대건설기계, 제주항공 등 밸류업 공시, 정책 동력 약화에도 밸류업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밸류업 계획을 내놓은 기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14일에는요. 현대엘리베이터, HC현대건설기계 그리고 HK홀딩스가 밸류업 공시에 나섰습니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의 2027년 주주환원율 50% 달성 공시는 시장에 큰 환영을 받았고요. 현대엘리베이는 금요일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는요. AK홀딩스의 자회사인 제주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HD현대 계열사,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미포도 밸류업 계획에 나섰는데요. 아직 이 세 기업의 공시 내용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장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듯 자발적 참여 기업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려는 더 큰 상황입니다. 지난주 짚어봤던 밸류업 정책 주요 동력인 인센티브 부여 계획은 일단 국회 상정 불발로 무산이 됐죠. 물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는 굳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오늘인 16일 한국거래소는요.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에 나섭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없고 5개의 종목이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요, 금융과 통신주 위주로 추가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리밸런싱으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앞서 살펴본 공시 외에도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어떤 공시들이 나왔는지 또 오늘의 주요 일정은 뭔지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HD현대그룹주들과 제주항공이 기업가치 재고 공시를 내놨고요. 이어서 DLENC는 1조 7,803억 원 규모의 부산 시민공원 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22%가 넘는 대형 수주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편 SK그룹은 시총 4조 원 규모의 SKIE테크놀로지의 회사 매각설에 대해서 지분 일부 매각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해명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매 분기 600에서 7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SKI테크놀로지에 SK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향후 들려올 소식들도 주목해보고요. 다음으로 CJCGV는 미국 법인 CJCGV 아메리카의 주식 약 466억 원어치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의 배경으로는 미국 법인의 구조 조정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짚어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오전 9시에는 한국은행에서 아세안 플러스 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포럼이 열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여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의 국가연합 간의 경제협력 그리고 최근 요동쳤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어서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파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에는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사건 처리에 일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탄핵 정국을 맞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주시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오늘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 미래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논의할 전망인데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 대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인데 향후 탄소 감축 청사진에 따른 관련주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매도세가 줄고는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유의미하게 유입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유의미한 외국인의 수급 반전이 있을지 또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 회의가 우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